일생 자체를 전쟁터에서 보낸 전승무패의 광인 알렉산더 대왕은 동쪽 끝까지 가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겠다고 인도까지 넘어가려고 했고 실제로 그 직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파업하고 모두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여 파업하기에 이르렀고 알렉산더는 결국 신하들의 설득에 의해 원정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나이에 말 그대로 전설을 남긴 왕 알렉산더는 마침내 동쪽으로의 전진을 멈추고 발걸음을 뒤로 돌립니다. 드디어 전쟁이 멈추고 평화롭게 대제국을 다스릴 새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단하고 미친 것 같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기 전까지는 말이죠. 알렉산더가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남은 병력은 인도에서 출발했을 때와 비교해서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급을 담당했던 함대가 계절풍으로 사고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알렉산더 부대는 사막을 지나고 있었는데 병사가 알렉산더에게 떠다준 물을 나만 마실 수 없다면서 벌인 일화가 여기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겨우 되돌아온 알렉산더는 수많은 관료들의 부정축제를 발견합니다. 관료들은 알렉산더의 성격으로 봐서 이렇게 빨리 원정을 중단하고 귀국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혹은 원정 도중에 전사할 걸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알렉산더의 등장에 관료들이 당황하고 알렉산더는 이들 대부분을 바로 처형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따라 중군했던 마케도니아군에게 많은 급료를 주고 빚을 모두 대신 갚아주었고 마케도니아로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막상 와보니 부하들 입장에서는 미묘했던 것이 알렉산더 곁에서 정복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과 조금의 퇴직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업자가 되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자를 택했고 그래서 알렉산더의 명령을 거부하고 알렉산더를 분노케 합니다. 알렉산더는 처형을 명했지만 마케도니아 군인들이 알렉산더의 막사를 포위하고 동틀 때까지 울었고 결국 알렉산더는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이들 모두를 용서한 뒤 자신의 일족이라는 칭호까지 부여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친페르시아 행보가 마케도니아인들의 불만을 샀음을 파악한 후 두 인종 간의 갈등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혼인식을 치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한 마케도니아 남자의 수는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세소 전투 때 사로잡았던 다리우스 3세의 큰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평생을 함께 했던 친구이자 연인이자 친복이기도 했던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을 앓다가 죽는 일을 겪습니다. 알렉산더는 크게 절망하고 그를 기리는 거대한 기념물을 지었는데 헤파이스티온이 급사하자 자리를 비웠던 담당 의사에게 태만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잔혹한 사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갑자기 정말로 뜬금없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진짜 가는 것도 미친놈처럼 전설처럼 갑자기 가버립니다. 알렉산더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14일 전 해군 제독과 밤새 술을 마시고 또 다음날 다른 사람과 밤새 술을 마셨는데 그 뒤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고열이 계속되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디오도로스는 알렉산더가 헤라클레스를 기리는 섞이지 않은 큰 와인잔을 다 비운 후에 11일간 알아눕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했고 심지어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도 후대에도 알렉산더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여러 설이 존재했습니다. 너무 심한 과음에 의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강한 약들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는 설, 당연히 독설설도 있고요. 어쨌든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기록된 당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시우스 달 18일 왕은 심한 열 때문에 목욕실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왕은 침실로 돌아와서 메디우스와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왕은 목욕을 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저녁 식사를 했다. 그날 밤에도 열이 심했다. 20일 평소와 같이 목욕을 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목욕탕에 누워 네이르코스의 항해담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들었다. 21일 전날과 같이 하루를 보냈다. 다만 열이 심해져서 밤새도록 몹시 앓았다. 다음 날은 열이 더욱 심해졌다. 왕은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 목욕통 옆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장군들에게 의논을 하여 적당한 사람으로 군대에 생긴 결혼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24일 병세가 더욱 나빠졌지만 왕은 일어나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장군들은 곁을 떠나지 말고 하급 장교들은 밖을 지키며 밤을 새우라고 명령했다. 25일 강 건너편에 있는 궁궐로
자리를 옮긴 뒤 잠을 조금 잤으나 열은 내리지 않았다. 장군들이 침실에 들어갔을 때 혼수 상태에 있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왕이 돌아가신 줄 알고 모두 들어와 소란을 일으키며 왕의 막류들을 협박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무장을 벗은 뒤 차례로 왕의 침상 곁을 지키며 쾌유를 빌었다. 같은 날 피톤과 셀레우코스를 세라피스의 신전으로 보내 왕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나 옮기지 말라는 신탁이 내려왔다. 28일 저녁에 마침내 왕께서 서거하셨다. 그냥 인생을 진짜 짧고 굵게 가버린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됩니다. 진짜 한순간에 잠깐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알렉산더의 사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계승자, 후계자를 의미하는 디아도코이들의 전쟁,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알렉산더와 전설을 그렸던 부하들이 서로 권력을 두고 싸우는 서양판 삼국지 같은 느낌의 대혼란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들은 제가 1편부터 이야기했던 필리포스 왕 시대부터 알렉산더의 죽음 시대를 거친 그야말로 수많은 경험과 개성을 가진 쟁쟁한 인물들이 주역인데 한국에선 왠지 인지도가 없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하나하나가 전부 영웅급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대충 간략하게 누가 등장하냐고 하면 헬선임 헤타이로이 지휘관이자 제국의 섭정을 맡았던 페르디카스, 페제타이로이 지휘관이자 제국 섭정의 보좌를 맡았던 엘레아그로스, 페제타이로이 지휘관이자 제국 분할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페르시아 원정 중 알렉산더 대왕 경호병 역할을 했던 리시마코스, 음방패 부대의 지휘관 중 하나였던 셀레우코스, 외국인 출신으로 왕실 석이었던 문무견비의 에우메네스, 마케도니아의 섭정이자 장군들 중 최연장자였던 안티파트로스와 그의 아들 카산드로스, 페제타이로의 최선임 지휘관, 공동 마케도니아 섭정을 맡았던 크라테로스와 그의 부관 폴리페르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보좌하고 많은 전투에서 활약했던 야심가 애꾸눈의 안티고노스와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이 외에도 레온니토스, 헤우케스타스 등등이 등장하고 2세대에도 싸우고 하여간 흥미로운 개판이 벌어집니다. 디아도코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니 언젠가 혹은 바로 곧 다룰 예정입니다. 하여튼 미친놈처럼 승리만 하고 멈추자 갑자기 곧 죽어버린 전설 그 자체는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희한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무모 그 자체인가 하면 전략 전술에 능했고 심지어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 예전에 말했듯 전쟁에도 수많은 학자 심지어 철학자도 동반하기도 하고 돈이나 여자의 미친 유형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은 신의 아들이니 뭐니 자아자찬하는 등 완전히 미쳐버린 계열로 가는가 하면 또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희한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동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전설처럼 가버렸기 때문에 그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영웅으로 언급되었고 시대도 지금도 대중문화에서 잘 써먹는 클리셰의 기원 중 하나가 되는 인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역사 속 미친놈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서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알렉산더 사우버러즈는 디아도코이는 미친놈 시리즈 말고 별개로 따로 떼서 언젠가 혹은 근시일 내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미친놈으로 뵙죠.